안녕하세요. 통합사회교사 권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게 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곳은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2반 교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학습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사적, 시간적 맥락을 보는 시간적 관점,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보는 공간적 관점, 사회문화와 정치경제 정보를 보는 사회적 관점, 네 번째로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에 대해 보는 윤리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관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있어야지 인간과 사회 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학습했었죠. 오늘은 이 단어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강원도 교육청의 이름이 뭔지 아실까요? 2017년부터 강원도 교육청은 행복교육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의 행복을 위해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어른들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 설문조사 결과를 볼까요? (1반부터 10반까지) 학생들에게 모두 과제로 또 나가겠지만 1학년 2반 학생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언제 행복하냐? 잠잘 때도 꽤 여러 명이 나왔고요. 여행, 그다음에 게임, 형제들과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설문 결과가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농구든 축구든 볼링이든 신체를 움직일 때 성취감을 많이 느낀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하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게임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PC방 갈 때 행복하다는 학생도 있었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상황이 있죠. 자,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선생님이 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잘 보셨나요? 이렇게 행복은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 우리는 행복의 의미,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이 약간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을 시대 상황과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보았습니다. 행복은 의식주가 충분한 상황이어야 되는 절대적인 행복이 있고, 또 시대나 지역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 사상가 중에 첫 번째 유교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공자죠. 공자는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어질, 인을 실현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보는 분은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죠. 불교에서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행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해탈로 보았습니다. 이분은 노자라는 분인데요. 도가에서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삶, 요약하면 무위, 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 무위 자연, 바로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노자도 무욕의 삶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양에서 보는 행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았고, 이때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헬레니즘 시대인데요. 헬레니즘 때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제노는 금욕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정념의 방해를 받지 않는 부동심, 동하지 않는 마음, 초연한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인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평온한 상태, 그 상태를 행복으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랑 에피쿠로스랑 제논, 선생님은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대 사상가들인데요. 이 사람은 칸트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현할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이 사람은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공리주의, 공공의 이익, 행복이 선이고 악은 고통이라고 보았고요. 바로 이 행복이 쾌락이라고 보았습니다. 벤담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텐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의미 다음에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대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입니다. 선사시대에는 먹을 것을 얻는 생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연한 기회에 나에게 운 좋게 주어진 것이라는 행운이 행복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지적 성찰, 바로 철학적 성찰을 통한 깨달음이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절대적인 군주에게 복종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보았죠.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세에 보면
연말 선초 시기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하여가를 지었었는데 정몽주는 이에 대한 답가로 단신가라는 시조를 짓게 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서 이미 바로 고려의 왕 군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 시대에는 바로 독립이 가장 큰 행복이었죠. 우리도 일제를 36년간 겪게 되었었죠. 산업화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풍요가 넉넉한 의식주를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에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인 만족감이 많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다양해졌어요. 행복의 기준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행복을 더 강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역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연환경에서는 먼저 사막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물이겠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지역이라면 적당한 일조량은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인문 환경으로 보면 전쟁이 또 분쟁이 많은 지역이라면 평화가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될 거고요. 다음, 서양은 마찬가지고 일부 복지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라면 가난함,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충분한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성장보다 국민의 행복 지수를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국방이 1972년에 GNH를 발표하고 그 국민의 행복을 국가의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키우는 활동을 보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행복을 위한 가치를 탐색해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예로 든 거는 자랑스러운 일, 나의 롤모델, 장래 희망, 좌우명, 요거를 살펴보면서 나의 궁극적 삶의 목적을 세워보는 겁니다. 두 번째 활동은 첫 번째 활동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주얼 싱킹을 활용해서 나의 행복론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비주얼 싱킹이 처음인 사람 있죠? 비주얼 싱킹은 생각과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 삼각형, 점 같은 도형, 이 도형과 그림을 이용하여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간략한 글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작성한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의 행복. 나의 좌우명은 이 또한 지나가리고, 나의 장래희망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롤모델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랑스러운 일은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또 차를 마시는 것과 여기 그림이 확대해 보면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잘 못 그렸는데 줌바 할 때 선생님은 행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잘 그릴 수 있죠. 부담 갖지 말고 비주얼 싱킹을 작성한 다음에 과제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